박근혜가 어제 파면 이틀 만에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승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인데요. 향후 일부 지지층을 바탕으로 싸워나갈 뜻을 내비침으로써 갈등이 확산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도 했지만 그 원인이 된 국정농단에 대해선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가 주말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은 없는데 법원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은 상급심이 없어서 한 번으로 끝나는 단심제입니다. 또한 박근혜가 헌재의 파면 결정을 다시 심판해달라 이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낸 헌법재판소법에는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적 파장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준비 중인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주말에도 기록 검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박근혜와 우병우 대기업 수사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수사가 최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3월 안으로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늦어도 대선이 있는 5월 이전에는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박근혜가 조사를 거부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이 최순실 등 현재 진행 중인 법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박근혜와 관련된 일부 혐의가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과 안종범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들을 대부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가 대기업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고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등 회사들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는 과정에 박근혜가 지시 또는 묵인한 것도 헌재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하, 박근혜 절대 이로울 수 없는 환경이군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그동안 난무하던 낭설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몇몇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사자로 지목된 재판관들을 괴롭혔는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법원장 추천을 받은 한 재판관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는 설이 돌아다닌 것입니다. 여당인 과거 새누리당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재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기각의 못을 받기 위해 여권이 또 다른 재판관 한 명을 적극적으로 설득했다는 말도 더해졌습니다. 여권이 접촉했다는 설의 당사자는 박근혜가 지명했던 재판관이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친박단체들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에 불복을 선언하며 주말에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크게 식은 모습인데요.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집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윤상현, 조원진 등 친박계 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에 비해
집회 참가 인원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참가 인원은 지난 4일 집회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친박단체 측은 지난 4일에 700만이 모였다고 했죠. 그제 233만이 모였다는 얘기네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예들을 든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들어보지 못한, 제가 그 당시에도 정부에 있었던 그러니까 부분이 이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권 아닙니까? 들어보지 못한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 부분은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